단돈 100만 원이 단 1만 원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빌 게이츠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입을 모아 지구를 구할 미래의 음식이라며 찬양했던 것, 바로 대체육입니다. 당시 이 가짜 고기 제국의 대장주였던 비욘드 미트의 주식은 그야말로 나스닥의 괴물이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주가는 99% 가까이 폭락했고 사람들은 이제 이 고기를 미래의 음식이 아니라 비싼 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이 텅 빈 풍선이었던 걸까요? 오늘 화려했던 가짜 고기 제국의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씁쓸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이 가짜 고기 열풍에 지갑을 열어보신 적이 있나요? 맛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우리 식탁을 지배하려다 실패한 흥미진진한 경제 비화들을 매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미식경제 탐구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대체육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의였거든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지구를 지키고 동물을 살리고 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IT 기업으로 포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술력은 놀라웠죠. 콩이나 밀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고기의 질감을 만들고 비트주스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까지 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맛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육의 첫 번째 패착은 바로 돈, 즉 가격 경쟁력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진짜 소고기 패티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콩으로 만든 가짜 고기 패티는 8,000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뭘 집으시겠습니까? 웬만한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진짜 고기를 집게 마련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 지갑이 얇아지는데 환경에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특히 고금리 시대가 닥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돈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투자자들이 미래 가치만 보고 수조 원씩 돈을 쏟아부었지만 금리가 오르자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짜 고기 회사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이 마르니 기술 혁신은 멈추고 광고비는 줄어들고 결국 주가는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하룻밤 사이에 껌값이 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하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격이 비싼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이 간과했던 부분인데 바로 건강이라는 키워드의 배신입니다. 대체육 회사들이 강조했던 게 뭐였죠?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이 낮아서 몸에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짜 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콩 단백질을 고기처럼 쫀득하게 만들고 육즙이 터지는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온갖 화학 첨가물과 코코넛 오일, 나트륨을 쏟아붓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공장에서 수십 단계의 화학 공정을 거쳐 탄생한 음식이라는 뜻이죠. 자연에서 온 깨끗한 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험실 비커 속에서 탄생한 화학 물질의 집합체였던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MZ세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건강하려고 비싼 돈 주고 가짜 고기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 라면보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이런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몸에 좋으라고 만든 음식이 몸을 망친다는 소리를 듣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가격도 비싸고 건강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맛 하나뿐인데 이것마저도 진짜 괴물이 나타나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체육이 식물성 원료로 고기 흉내를 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진짜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식물성 대체육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급의 포위망에 갇힌 꼴입니다. 콩으로 만든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기 특유의 풍미를 100% 재현하기 힘든데 배양육은 유전적으로 그냥 고기 그 자체니까요.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1세대 대체육 회사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들을 유행이 지난 퇴물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그 똑똑한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거대 자본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이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체재의 탄성과 기회비용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경제학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 정도를 대체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대체육 업계의 가장 큰 오판은 자신들이 진짜 소고기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대체육은 소고기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냥 맛없는 비싼 옵션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또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손실 회피 성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보호라는 이득보다는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비싼 가격이라는 확실한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끼어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명분으로 평가하던 시절의 거품이 고금리라는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 것이죠. 결국 대체육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장은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지구가 위태로워도 소비자는 결국 내 입에 맛있고 내 지갑에 부담 없는 상품을 선택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맛과 가격이라는 식품 산업의 기본 중의 기본을 무시한 채 감성적인 마케팅과 명분에만 기댄 사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사례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식탁에 가짜 고기가 오를 날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유행이었을까요? 이제는 진짜 고기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돈 몇 달러의 주식 가치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의 진정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